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하루 국민 추천제로 장차관이 추천된 건수가 무려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강유정 대변인은 그만큼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열망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이문정 검사가 인사검증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여기에 이문정 검사가 직접 반응했습니다. 자, 이 장문의 글을 요약해 볼게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고맙고 뭉클하다. 하지만 문정부 때도 기대했지만 끝내 안 됐다. 속상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임 검사,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할 줄 알았어? 그 비웃음에 내 얼굴은 일그러졌고 마음고생을 한참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껏 그러했듯 문정부 때와 비슷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세상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지만 세상이 그때보다는 조금은 더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때도 지금도 인사검증을 한 건 맞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 중용만 해준다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처럼 걱정 마시고 시민들이 가장 효능감을 느낄 그 자리에 오르실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다릅니다. 반드시 되실 겁니다. 이문정 화이팅! 그리고 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힘 공약이 민주당보다 나은 것도 있다라며 국힘 공약 이행을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새누리당은 대선 직전에 이런 현수막을 달았었죠. 등록금 반값, 고교 무상 의무교육 시대,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동네 상권의 대형마트 진입 규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자, 새누리당은 집권했지만 어느 하나 지켜진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이번에도 민주당보다 훨씬 전향적인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키지도 못할 대선 공약들을 막 던졌고 민주당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서 함께 추진해보자고 했던 겁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까지 발표합니다. 국힘의 공통공약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매기는 거죠. 사기꾼이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앞으로 국힘이 정책으로 발목 잡을 때마다 민주당은 김문수 대선 공약집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중앙일보한테도 제1야당이 올스톱됐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조롱받는 처지인데 대선 뻥카 때문에 지 발목이 잡혀서 상대의 발목도 못 잡는 식물 야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리서치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 같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여기에 진보층은 31%가 동의했는데 보수층은 무려 61%나 동의했습니다. 보수층의 정치 무기력증이 진보층의 2배로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힘 진영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진 각자 도생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홍준표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 이건 먹던 우물에 침 뱉기가 아니고 그 우물은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해산돼서 망할 것이고 나는 이준석하고 신당 창당해서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홍준표의 일장 춘몽입니다. 3대 특검법이 불러올 상황은 국힘 해체 정도가 아니라 카르텔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비상계엄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분히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후폭풍은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국을 직격할 것이 유력하다. 해산 가능성이 있는 정당 소속으로 후보자들이 출마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특검의 후폭풍은 국민의힘을 넘어 보수 진영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에까지 수사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포스트 국민의힘 범보수 진영의 새로운 둥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검찰 조직과 유착된 이른바 보수 기득권 카르텔 청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모피아 공동정부였다. 대선 막판 대법원에 이해하기 어려운 개입 시도 배경에는 이재명에게 정권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보수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3대 특검은 무기력증에 빠진 기득권 전체를 해체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간 마약 수사 외압을 받은 백혜령 경정은 오늘 매불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덮으려고 한 양은 74kg이 아니라 300kg, 즉 1000만 명 투약분이었다. 이걸 검찰만 막은 게 아니라 국정원도 관여했다. 그러면서 그가 실명 언급한 인물은 심우정, 이원석, 한동훈, 송경호입니다. 그러니까 세관, 경찰, 용산, 윤건희 그리고 한동훈과 검찰 수뇌부들, 카르텔 전체가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겁니다. 즉 마약 300kg 프리패스 사건은 대한민국을 뿌리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에서 다룰 수많은 사건들 중 한 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역사는 올해 말까지를 한국 주류의 교체 또는 기득권 대숙청 기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준숙과 오세훈의 처세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숙은 개겼고 오세훈은 꼬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먼저 이준숙은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개겼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윤성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빵진숙이 첫 번째 국무회의 때는 더 심하게 개겼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돌아갈 때 빵진숙은 영어로 혼자 막 떠들었다고 하네요. 마치 난 미국의 누구누구와 통화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샬라샬라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진숙은 갈 때 가더라도 전사로 남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은 달랐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과거 오세훈의 이재명 비난 발언을 소환했고 여기에 오세훈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시장님의 표정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시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태어난 21대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은 아니고요. 이제 국무회의 배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배석자죠. 네, 바로 당선되는 날 축하의 메시지는 제가 공개한 바가 있고요.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아마 민주당의 앞으로 펼칠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고 거기에는 상당히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그 입장이 더 좋은 화합의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선 전에 여러 차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시장님의 주장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다. 같은 일련의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아니, 그런 문제의식은 여전히 바탕에 있겠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과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의원님이 저한테 명태균 건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상식적인 차원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우려되는 측면은 그때그때마다 정책적인 저의 판단을 담았던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요. 이거 굉장히 이 시간이 시장님한테도 중요한 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아마 답변이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지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을 싶은가요? 했던 맥락이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 얘기를 제가 했든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 앞에는 겸손해야 하니까요. 자, 당시 오세훈은 이재명 리스크 노래를 불렀고 이렇게 글까지 남겼습니다.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은 삭제되었고 오세훈은 맥락을 운운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글싹튀하고 태세전환하는 오세훈과 여전히 미쳐 날뛰는 빵진숙. 올바른 야당 인사의 처세는 마치겠습니다.